안녕하세요. 라면입니다. 네, 4월 18일 비트 관점을 얘기하는 시간이고요. 네, 단기적으로는 제가 63.9에서 현금 5%를 추가로 매수를 했던 그 물량들에 대해서 어제부로 이 저점을 하방 이탈하면서 그냥 손절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손절을 진행했다고 해서 전체를 판 건 아니고 그냥 여기에서 매수를 했던 거 63.9.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돌파가 나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저점이 나오는 걸로 간주를 했는데 깨지면서 손절을 진행을 했고요. 이전부터 들고 오던 물량들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직 썸네일을 정하진 않았는데 조정이 끝났을 가능성과 만약에 끝나지 않았다면은 한 발 더 남아있을 가능성 두 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틀 뒤에 반갑기이기도 한데 그거는 특별히 신경은 쓰지 않고 있습니다. 반감기 시작한 됐다고 해서 가격이 갑자기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사태 같은 거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모두가 이제 시장에 참여하는 모두가 알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이미 시장에 선 반영이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찍는 현재 순간에도 한 1% 정도 떨어지고 있는데 변동성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변동성이 크다라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지금 선물 쪽에 그 오픈 인터레스트 미체결 약정이 거의 다 쓸려 나갔습니다. 상대적으로 큰 돈이 걸려 있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그만 선물에서의 고래 출현이나 현물에서의 고래 출현 같은 경우로도 상당한 변동성이 진행될 수 있다. 그런 상황이고요. 네, 일단 조정이 끝났을 가능성을 보고 있는 이유 몇 가지를 얘기를 드릴게요. 네, 바이낸스 차트로 4시간에서 일단 하방 쐐기를 그리면서 단기 하락 추세선과 이 수렴 내에서의 진행 중이고 보통은 여기에서 상승 다이버가 출현을 해야 이 추세선을 넘길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 이번에 4시간에서 미약하게나마 상승 다이버가 떠 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맞닥뜨리는 시간이 가격을 계속적으로 횡보를 한다면은 대략적으로 내일 새벽입니다. 하루 정도, 하루 플러스 반나절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그때까지 아마 가격이 횡보를 해낸다면은 여기에서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 느낌을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현재 차트를 제가 비트를 여러 개로 넣어놨는데 그려놓은 게 많아가지고 아직 비트는 메인 지지를 깨지도 않았습니다. 알트는 정말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주봉에서 그러니까 월봉에서 보면은 아직 이전 고점의 돌파에 대한 몸통을 여전히 지켜내고 있다. 반대로 말하면은 지금 현재 구간이 깨진다면은 대략적으로 52에서 55 그 정도 사이까지 급락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구간은 주봉에서 MA20이 겹치는 지점이다. 다음 주면은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주황색 가격 보시면 되는데 현재 53,500을 지나고 있고 다음 주에는 1,500불이 더 올라서 55,000달러까지 올라옵니다. 그래서 상승이 단기적으로 조정을 마무리 짓고 바로 다시 상승장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전 사이클을 참고해 볼 때 주봉 MA20을 이탈하면 안 된다. 그 기준을 잡고 있고 자, 두 번째로는 비트에서의 주봉에서 최초 상승이 시작된 지점 여기죠. 이거 왜 이러니? 여긴가? 네, 여기에서 피보나치 되돌림 382 구간이 6300달러입니다. 보통은 강세장에서
조정이 세게 나온다고 하면은 비트 같은 메인 시총이 큰 코인들은 보통은 조정이 0.382에서 마무리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하면은 맥스 0.618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 부분도 염두는 두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52,000달러가 0.618 구간이고요. 현재는 최소 되돌림 조건인 0.382를 충족을 했다. 이건 역시도 현재 구간이 꽤나 매력적인 자리임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고, 자, 그러면은 알트는 어떤가? 그 전에 테더 도미넌스도 한번 보실까요? 테더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찍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를 넘어가면은 이제 대참사가 나는 건데, 현재는 아직까지는 계속적인 저항을 맞으면서 돌파를 해내지 못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이전에 세 번, 네 번째 크게 돌파했던 구간으로서 이번에 깨졌기 때문에 한 번에 다시 올라가기는 힘들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테더 도미넌스가 여기까지 진행이 됐다라는 것은 현재는 매수하기에 어느 정도 매력적인 자리까지 도달을 했다. 이거는 알트 시총까지 포함된 개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낙폭이 과대한 알트의 추가 매수 진입 기회도 현재로서는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한 번 더 하락이 나온다면은 상대적으로 비트보다는 알트가 이미 과대 낙폭이 진행됐기 때문에 더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더를 보시면은 이더가 이제 주도를 해야 살아나야 알트장이 올 수 있는데 얘는 지금 사토시 차트상으로 주봉에서 거의 이제 3중 상승 다이버전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디에서 봤었죠? 23년 1월 비트가 최초 상승을 시작할 때 주봉에서 걸렸던 상승 다이버를 메인 근거로 이제 큰 반등이 시작될 것이다. 비트가 18,000달러 정도 부근일 때 텔레그램 메인 고정된 메시지에 있고요. 그때랑 상황이 비슷한 걸로 일단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더가 비트보다 훨씬 매력적인 자리임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꽤나 오랫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이더가 회복을 못한 거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질 수도 있지만 주봉에서의 움직임이잖아요. 주봉은 봉 하나하나가 일주일짜리다. 당연히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당연하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도미넌스를 보시면은, 자, 상승 돌파를 이제 오랜 기간 수렴 후에 상승 돌파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 이게 만약에 지금 재테스트를 하러 가는 느낌인데, 후에 재테스트에서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내려올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이제 쭉쭉 하락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훨씬 커집니다. 휩소로 간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일단은 다시 55.15% 지금 현재 한 0.2% 정도 남았는데 일봉에서 한 두 개 정도 아래로 이 안으로 다시 진입했을 경우에는 알트의 비트보다 상대적인 상승이 다시 시작될 것에 대한 근거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된다. 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 같은 경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매수를 해야 될 때가 맞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하방으로 이탈할 경우에는 어디까지? 주봉 MA20 55,000달러 53,000에서 55,000달러까지 급락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아마 제 생각에는 급락이 발생한다면은 바로 다음날 그 엄청나게 빠르게 긴 밑꼬리를 남기면서 반등을 할 것 같다. 이 부분까지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 전략은 뭐 단기 5% 현금분에 대해서 손절을 진행하긴 했지만 추가로 지금 매수할 의향은 없다.
만약에 이게 아래로 떨어질 경우 항상 플랜 B를 얘기를 드렸었죠. 네, 만약에 내가 생각한 메인 관점대로 안 갔을 경우에 대해서 대비가 되어 있냐, 그것에 대한 일환인데, 만약에 이게 하방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은 한 5만 5천 달러 거기에서 아마 매수를 진행하지 않을까. 현금 비중 아마 그때면은 세게 진입을 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추가적인 현금 매수를 들어가기보다는 오히려 뭐 비트나 이더 같은 메이저 비중을 좀 더 아래로, 아래 시총 코인으로 이동하는 방법을 고려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신규 코인이면서 낙폭이 과대했던 거를 제가 몇 개 찾았는데, 네, 보여드리긴 싫지만 보여드리자면 대표적으로 세이가 있습니다. 여기 나쁜 놈이라고 했었는데 여기 지지 구간을 강하게 하방 이탈을 하면서 지금 과대 낙폭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트가 아까 그 하방 쐐기를 뚫어냈을 경우에 매수 고려 대상 1순위는 저는 지금 현재 세이입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이 상승분을 다 되돌렸기 때문에 최초 상승에 대한 되돌림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죠. 0.618에서 지금 현재 걸쳐 있는 상태입니다. 상대적으로 얘가 지금 무슨 이슈가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가격적으로는 매수하기 굉장히 좋은 위치에 도달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소한의 상승 추세가 깨지지 않은 코인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찾아보고 매수 전략을 세워볼 수 있다. 현재가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상승 기준에 대해서 아직까지 깨지 않고 버티고 있는 코인이 있다면은 지금 이 구간에서 좋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느낌이고요. 자, 이것도 온도 같은 경우도 제가 여기에서 좀 위에서 매수를 추가로 진행해서 아마 평단이 0.6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긴 꼬리를 남긴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 선물 쪽에서는 아예 다 휩쓸려 갔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얘도 괜찮게 보고 있다. 그리고 뭐 아무튼 알트들이 지금 깨진 게 많기 때문에 현재 비트를 보고 알트를 매수하기에 가장 괜찮은 확률에 있는 구간에 우리가 현재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관점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달러가 굉장히 상승 돌파를 하기 직전의 차트처럼 보이는데 그럼 달러가 올라가면은 뭐 미국 증시든 코인이든 떨어지는 게 아니냐, 그 반비례 관계에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인식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한번 좀 생각난 김에 한번 봐볼까요? 이게 미국 증시랑 달러가 같이 상승할 때도 있고 반비례 관계일 때도 있어요. 항상 그 검증을 하는 게 중요하는데 S&P 차트를 겹쳐서 보면은 달러가 무조건 상승한다고 해서 증시가 하락하지 않습니다. 보실까요? 이렇게 겹쳐볼까? 네. 큰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자, 이때죠. 달러가 이렇게 올랐는데 미증시도 같이 오르고 달러가 하락하는데 미증시도 같이 내리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우리가 그 반비례 관계라고 생각하고 있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마 이때쯤이 아닐까 싶어요. 코로나 이후에 상승장 때 달러가 이제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하면서 달러가 휴지 조각이 될 때 증시가 아니 달러가 어? 잠깐만요. 음, 여기를 봐야 되겠구나. 아, 여기구나. 20년. 달러가 휴지 조각이 될 때 S&P는 상승을 했다. 이
얼마 지나지 않은 그 경험에 의해서 반비례 관계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그러면은 달러가 만약에 올라간다면 증시랑 코인도 다 하락을 할까? 그렇다고 생각하기는 이 차트를 겹쳐서 보면은 네,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궁금하시는 분들은 직접 봐보세요. 그리고 뭐 미국 증시랑 코인이랑도 디커플링 할 때가 있고 커플링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떨어진다고 코인이 같이 항상 떨어지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안전자산처럼 움직일 때도 있고 위험자산처럼 움직일 때도 있다. 그래서 어쩔 때는 금과 같이 움직이고 어쩔 때는 금과 반대로 움직이고 그럴 때가 많은데 그래서 다 의미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요약을 드리자면은 현재 비트 같은 경우는 4시간급에서 상승 다이버전스 출현으로 인해서 다음번에 이 추세선에 맞닿았을 때는 옆으로 옆차기를 하든 강하게 뚫어내든 이제는 반등을 준비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뭐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급락이 나왔을 때 현금 비중을 세게 투입을 하겠다. 뭐를? 비트가 아닌 알트를. 알트라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여전히 비트보다는 알트가 뭐 이미 떨어지기도 했지만 지금부터라도 상승 폭이 훨씬 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